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현재 검찰 수사와 기타 박근혜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 설정입니다. 누군가가 직권을 남용하여 가해를 하였다면 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로 전경련과 재벌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기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순실은 각 재단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성립되기 어려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몸통을 가리고 국헌을 물러시킨, 그리고 이 정경유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프레임 설정 누가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비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뇌물죄의 정범, 그리고 나아가서 강요죄, 일반 사인들에 대한 민간인 사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범입니다.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행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우리 헌법은 4.19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총탄에 쓰러져간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우리 헌법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시민군을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1987년 6.1항쟁으로 우리 헌법이 완성됐습니다. 고문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죄태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 열사를 생각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박근혜 정권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생태 같은, 우리 가족 같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며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정당한 본인의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을 생각하며 다 함께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박근혜는 되새겨라! 박근혜는 되새겨라! 저희 민변이 박근혜 되신 그날까지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자, 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아니, 어디 웅변 학교를 다니셨어요? 정말 창피하네요. 본인이 보니까 창피하죠. 인터넷 잠깐 보다가 너무 오글거려서 내가 껐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렇게 소리 많이 내는 일을 하셨어요? 사실 했죠. 예. 운동권 소리 많이 질렀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앞부분의 얘기를 하신 게, 하나는 최순실 혐의가 직권남용과 사기 미수인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적용돼야 될 혐의는 뭐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자체가 직권남용죄와 사기 미수죄였던 것입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으니까 직권남용, 안종범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신이 갖고 있던 직권을 남용해서 정경련 재벌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이라는 돈을 뜯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경련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네. 전경련 맨 처음에 올해 9월달 말이죠.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정말 문화 융성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선의로 나중에 말을 싹 바꿔요. 네.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재벌 기업과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서로 나누는 프레임인 거죠. 원래 유착돼 있었는데 네. 유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았는데, 거래를 했는데, 사실은. 거래를 했는데. 주고받은 게 뇌물이잖아요, 뇌물. 뇌물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적용된 죄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을 때려잡아가지고 기업을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 이례재단 사건을 다시 보면요. 당시 장세동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 이례재단 만든다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어요. 근데 무죄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맞습니다.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죄입니다. 이 법리 자체는 맞아요. 입증도 굉장히 어렵다는데. 입증도 어렵죠. 네. 얼만큼 어떻게 남용했는지. 최순실도 남용할 직권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최순실과 공범으로. 공범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가장 신기한 게 안종범과 최순실은 죽어도 서로 모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공범이 안 되려고. 공범 안 되려고. 그러니까 안종범은 다 대통령한테 밀고 있죠. 네. 대통령이 시킨 거라고. 그럼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행위다. 그렇죠. 자기는 문화영성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다 빠져나가는 그림인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사기미수. 저는 이게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단 주인이 자기였잖아. 실제로 최순실이 자기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를. 이 웃긴 거예요. 애초에 잡은 표현 자체가.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대표 사장님이 회사를 사기친다. 이게 말이 되니까 자기가 100% 주주인데.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회사를 속인다. 한마디로 이상하잖아요. 이때 회사 돈 몰래 빼간 횡령이죠. 네. 이런 걸 횡령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사기자가 될 만한 것인지 그러면은 최순실이 이 프레임이 또 이렇게 되죠. 최순실은 선의의 미르재단 K세전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선의의 재단들이 만들어진 건데 최순실만 살짝 나쁜 놈이 되기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왜 나쁜 놈? 그러면은 최순실은 살짝 삐끗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잘 봐주고 잘 했는데 얘가 살짝 일탈한 겁니다. 네. 그럼 사기 미수는 집행유예 나와요. 이거. 이런 거예요. 근데 직권남용 입증도 어렵다고 하고 사기는 또 미수잖아요. 왜 미수죠, 근데? 돈을 못 받아냈으니까 아직은. 재단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득을 취하긴 했으나 그게 재단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 최순실 뭔가 사업을 제안을 해요. 야, 이거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나한테 이 사업을 주시오. 그리고 그 대금을 나한테 주시오. 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많은 돈들이 꽂혔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나더 이슈로 지금 다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설계는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시절에 설계된 것 같아요. 추정되기로는. 그러니까 싸게 하려고 했더니 싸게.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빨리 돌아온 이유 독일의 엄격한 문화도 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야 너 빨리 싸게 6개월만 갇혀 있어라. 네. 뭐 이럴 짜기를 수도 처음에 있고. 싸게 짠 거예요. 대통령이 안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검찰이 막 몰아붙이는데 정말 검찰이 깨어나서 이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근데 중간에 툭 튀어나온 말이 제가 이제 반법조인이잖아요. 참고인 중지.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적용을 하려면 이제 불러서 물어봐야 될 참고인이 안 오는 거예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20일까지. 참고인이 안 와. 그러면 뇌물죄는 요 뇌물죄 항목은 불기소가 될 공산이 커지죠? 일단 기소를 못 하죠. 그렇죠. 입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짠머리를 쟤네들 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견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문위를 빼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일단 이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건 정치적인 해석인 예.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사실 참고인이 그러니까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네. 버티면 계속 결국은 검찰은 입증 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뇌물죄 부분은 적용하려고 해도 불기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안종범 같은 경우는 계속 대통령께서 시켰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맞는지 아닌지 참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종범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그럼 대통령이 진술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검사가 뭐 증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신청할지 모르겠네요. 당신 그렇게 말한 적 있냐 없냐? 없다고 해버리면 법정 증언이 우선이 돼버립니다. 그럼 안종범만 완전 그리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재판 가면. 근데 오늘 검찰 분위기 보면 안종범의 진술 말고도 안종범의 수첩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깨알같이 받아 적었고 그 적은 내용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할 만큼의 양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직권남용으로는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드렸듯이 직권남용죄로 기소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뇌물성에 대해서 좀 더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검찰은 아무것도 안 하면 욕먹잖아요. 검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이 정권은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결과를 발표해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검찰도 어느 정도의 신뢰는 최소한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돼,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런 협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의 의심은 그러한데. 또 하나. 그럼 진짜로 대통령한테 혐의를 적용하면 뭘 적용해야 됩니까? 저희 민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7대 중대범죄라고. 7대 중대범죄. 네. 근데 엊그제별로 이제 8대 중대범죄. 8대 중대범죄. 범죄의 가지수만으로는 한 100개는 충분히 넘을 것이고요. 가지수로. 그러니까 범죄의 개수, 범죄의 유형별로 묶으면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쭉 갈 텐데, 가지수로면은 각 행위별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백 개가 이를 것 같고요. 그 중에 중한 것만. 그 중한 것만 7대 중대범죄로 했다가 이제 8대로 가면. 8대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예, 1대 중대범죄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군사기밀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아무도 안 나서는 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두 번째가 외교상 비밀, 뭐 호주 총리와 어떻게 대화한다든지, 뭐 아베 신조 총리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외교상 비밀이죠. 외교상 비밀 누설. 세 번째가 공무상 비밀 누설. 이건 뭐 드레스덴 연설문이라든지 기타 수많은 내부 문건들, 공무상 수행하면서 외부에 밝혀지지 말아야 할 그런 문서들.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네 번째.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드레스덴 연설문 초안 같은 경우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법리 검토가 있어요. 해석 다툼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시죠. 그 이성한 씨 말에 따르면 무슨 30cm 정도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 같은라는 걸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런 거는 대통령 그 기록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거가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죄.
뇌물죄. 뇌물을 뭐 재단을 통해서 직접 받았든 네. 아니면 그 재단이 실제로 선의의 제3자라면 제3자 뇌물죄공죄 형법 제 130조가 적용될 거고요. 그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포레카라는 그 포스카 산하의 광고 대행사를 송성각과 차은택이 말아먹은 거 있죠. 네. 예, 요거 뺏은 거. 예, 뺏은 거. 이게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 또는 강요 아니면 업무방해. 일곱 번째가 이제 CJ 이미경 회장 쫓아낸 거. 쫓아낸 거. 예, 그것도 직권남용, 업무방해 또는 강요. 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팔 대가 8대가 뭡니까? 삼성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재용이 최순실 씨에게 35억을 줬다고 지금 보도가 네.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이재용 씨가 그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으로 당시 홍완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 모든 투자자문사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을 내죠. 아. 내부 규칙에 따르면은 투자전문위원회에 자문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냐 안 하냐가 이게 가장 관건이었어요. 이재용으로 3대 그 삼성의 3대 승계가 이루어질 때 이거로부터 이재용으로 재산을 넘기는 데서 굉장히 결정적인 가장 결정적인 네. 핵심 포인트였죠. 아시다시피 외국계 사모펀드가 굉장히 합병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엘리엇 증권이라고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기억납니다. 제가 사실 그때 이재용 씨를 고발했어요. 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하고 같이 고발했는데 그때는 진짜 뭐 이런 최순실 씨가 있는지 그런 건 전혀 몰랐죠. 이제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7번까지는 좀 많이 나온 거고 8번이 네. 최근에 불거져 나온 불거져 거죠. 나온 거죠. 예. 그 삼성이 뭘 받았냐 이거죠. 삼성이 왜 그렇게 딸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냐. 말도 사주고 몇십억씩. 총액이 300억이 넘어요. 매달 10억씩 생활비 320억 보내주고. 뭐 이 네. 정도. 말도 사주고.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최순실의 딸에게. 왜 그랬냐 이거지. 그렇죠. 우리는 저희는 이건 역시 뇌물죄로 판단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뇌물죄네요. 예. 네. 이거를 이제 박근혜 씨가 직접 받았든 아니면 제3자든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겠.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런 건 무슨 파악해봐야겠지만. 죄입니까?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 실을 필요 없는데 서울대 병원장한테 사라고 한다. 이런 뭐 무슨 죄입니까 그건? 이건 뇌물이죠. 뇌물 및 뇌물 가짜라고요? 부정차사. 그럼 이건 어때요? 아니 무슨 반법조인이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순실 씨 잘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 남편을 공천을 주는 거 이건 뭐죠? 그건 뉴스인데. 일단 뭐 선거법 위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 업무방해?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잖아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네. 아니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될 수 있고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처리하는 거 많은데 자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을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이 사람 승진시키라고 한 건 무슨 죄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 대한항공 할 수 없이 승진시켰대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지금 적용되는 죄도 없는 거죠, 지금은 아예. 검찰이. 그렇죠. 아예 참고인이니까. 대통령에게 퇴진하라 말고 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근데 법에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황당한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건 또 진행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일상, 우리 거리, 거기에서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에 정치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신 목적은 다 하신 것 같고, 민변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민변은 일단 내일 6시 반부터 강남역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집회 행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빨리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할 계획이고요. 우병우는요? 우병우는 구속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 대통령은 수사하고 우병우는 구속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구호가. 예, 일단은 그렇게 그 구호를 외쳐주세요, 민변에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수사하고 우병우는 구속하라. 아까 그 영상에서 보던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학원을 좋은 데로 다니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맨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말을 했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모두 진정성 있게 말씀을 아, 진짜 다 해주셨습니다. 제일 낫다고 하니까 또 겸손 떨라고 그러는 아니, 거구나. 아,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민변에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빨리 가주세요, 이제. 민변 홈페이지에 항상 논평이 지금 거의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저희 홈페이지 논평이나 성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딱딱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적인 영역보다도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의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까 조금 더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